행복을 쫓아본 적 있나요? 그런데 그 행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새 폰을 사거나 꿈꾸던 직장을 얻거나 완벽한 휴가를 계획했는데 기쁨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죠.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 같아요. 항상 거기 있지만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는. 만약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요? 만약 그저 환상, 빛의 속임수라면요? 2000년도 더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부분 동굴에 갇혀 있고 그림자를 진짜라고 착각한다고 믿었어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플라톤의 간단하지만 무서운 생각을 파헤쳐 봅니다. 행복이 단지 그림자라면? 그리고 그렇다면 진짜는 어떻게 찾을까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동굴의 비유부터 시작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동굴에 갇힌 죄수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움직일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요. 눈앞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수 있죠. 그 그림자는 뒤에서 불빛에 비친 물건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죄수들은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림자가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에게 나무 그림자는 나무고 사람 그림자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 명이 풀려났다고 해볼게요. 그는 밖으로 나가 태양빛, 나무, 강, 별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죠. 자신이 평생 본 그림자는 더 큰 무언가의 반영일 뿐이었다는 걸. 하지만 동굴로 돌아가 다른 이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했죠. 왜일까요? 그림자가 그들이 아는 전부였고 차라리 사슬에 묶여있기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플라톤의 동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거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쫓나요? 더 큰 집, 더 많은 팔로워, 완벽한 연애. 우리는 광고, 인플루언서, 사회적 기대라는 그림자를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손에 쥐어도 왜 여전히 공허할까요?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쫓는 건 환상일 뿐, 진짜 행복은 동굴 밖에 있는데 우리는 거길 볼 용기가 없다고요. 그럼 왜 우리는 계속 그림자를 쫓을까요? 답은 인간 심리에 있어요. 우리 뇌는 진실이 아니라 편안함을 원하도록 설계됐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편안함이라고 불러요. 익숙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선호하죠. 설령 그게 틀렸더라도. 물질적이거나 사회적 인정을 쫓는 건 쉽고 기분이 좋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그걸 의심하는 건 어렵죠. 동굴 밖으로 나가 눈부신 태양을 마주하는 것과 같아요. 2019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행해도 익숙한 루틴을 유지하려고 한대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보다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새 물건을 사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그건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에요.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쾌락에 적응한다고 설명하죠. 월급이 오르면 한 달 정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새 기준이 되고 또 다음 걸 쫓죠. 플라톤은 2000년 전에 이걸 봤어요. 그는 대부분이 동굴에 사는 이유가 편안함 때문이라고 했죠. 그림자는 예측 가능해요. 진짜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무섭죠. 문제는 우리가 그림자에 집착할수록 진짜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플라톤의 동굴 속 죄수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수이기도 해요. 이제 동굴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플라톤은 그게 쉽지 않다고 경고했어요. 이야기 속 풀려난 죄수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기뻤던 게 아니에요. 태양에 눈이 멀고 혼란스럽고 겁에 질렸죠. 행복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깊은 사고도 그래요. 소비주의, 소셜미디어 인정, 쳇바퀴 같은 삶의 환상을 꿰뚫어 보면 혼란스러워요. 나 혼자만 이해하는 느낌이 들죠.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보세요. 그는 아테네의 부와 지위에 대한 집착 플라톤이 말한 그림자를 의심했어요. 그 대가로 사형을 당했죠. 현대 인물로는 스티브 잡스가 있죠. 그는 기술을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인간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는 도구로 봤어요. 초창기엔 미쳤다고 조롱받았지만
그림자 너머를 계속 봤죠. 오늘날도 동굴을 떠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소셜미디어는 얕은 콘텐츠 웃긴 밈, 빠른 팁, 필터링된 삶의 보상을 줘요. 철학이나 사회 가치에 질문을 던지면 반응이 시큰둥하죠. 2022년 MIT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이고 단순한 게시물이 복잡한 글보다 더 많은 참여를 얻는데요. 왜냐? 그림자가 햇빛보다 소화하기 쉽기 때문이죠. 행복이 뭔지 묻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다거나 너무 진지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당신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행복이 우리가 쫓는 그림자가 아니라면 뭘까요? 플라톤의 답은 이랬어요. 진실을 찾는 거야. 편안함이 아니라. 그는 진짜 행복이 형상폼 지선함, 아름다움, 정의 같은 완벽하고 영원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어요. 추상적으로 들리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라지는 것돈, 명성, 좋아요를 쫓는 대신 지속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연결, 목적, 성장. 이건 찾기 어렵지만 그림자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신경과학도 이걸 뒷받침해요. 2020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와 개인적 성장에서 온대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친구를 돕거나 새 것을 배우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새 물건 살 때의 도파민보다 깊고 안정적인 기쁨이죠. 플라톤이라면 이게 햇빛에 들어서는 거라고 할 거예요. 지극학적이진 않지만 진짜예요. 불편함을 받아들이세요. 성장은 쉽지 않아요. 새 책, 취미, 어려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거기에 햇빛이 있어요. 집중을 단순화하세요. 끝없는 스크롤, 무의미한 소비를 줄이고 중요한 것에 공간을 만드세요.